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너. 네.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코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산 비행장이 오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에게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네이버를 또. 제가 이 이야기는 네.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뭐 엄청난 이슈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에는 프로축구단 성남 FC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제는 이 성남 FC에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 단체를 거쳐서 39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는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애초에 본연의 네이버가 여권의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는 잘했네요. 저소득에 그러니까 성남 지역의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해외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용도가 쓰여져야 되는데 네이버로부터 이게 돈을 39억을 받아가지고 40억을 받아가지고 이 본업보다는 이 성남 FC 그러니까 스포츠단 광고비의 대부분 이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 성남 FC는 지난 3년간에도 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두산이라든지 농협, 차병은 이런 기업에서도 총 166억을 후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가성 논란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꺼냈는가 하면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중심이 미르 K재단이라는 안민석 의원님 잘 아시죠? 그건 좀 너무 비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이야기를. 이거는 성남판 미르 K 스포츠 대단이에요. 네?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최순실은 누굽니까? 이 사건에서. 그거야,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호준. 제가 이러면은, 성남 FC의 구단주가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 최순실이. 이재명 때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때린다기보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2015년, 2016년에 시민사회단체 그런 시민사회단체인 희망살림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 중에 이거 진짜 서민들 영시한 그 사람들의 빚 탕감 운동을 하는 사업비를 이 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중에서 네이버가 40억을 줬는데 그 중에서 39억을 이 프로축구 성남 FC 그거는 유니폼 알겠습니다. 로고 근데 왜 난데없이 저 말씀을 하시죠? 이런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러니까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최순실이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럼 이재명 시장을 저희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네. 성남시장이면은 이렇게 성남시에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이렇게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 지원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왜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돈은 일로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불러주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이런 한마디로 일이 있는 것도 안민석 의원께서도 맨날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명박 다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체 내부도 좀 뒤다보세요 좀.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정점으로 정치인의 사명과 임무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 위주의 의정 활동으로 확 180도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이야기에 별 관심도 없어요. 더 이상? 네. 예. 이제는 최순실 자금 찾는 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좀 그것만 마무리. 빼고. 예, 예, 그것만 빼고. 그거는 예, 그거 문제는 끝나지 않은 기본적인 전쟁을 문제는 수행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네이버가 이 40억을 성남시에 그러니까 희망 살림에 기부한 그 달에 예. 네이버가 제2 사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제2 사옥의 허가가 공교롭게 그달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태 의원님이 뭐 문제 삼고 싶으신 부분은 네이버에서 성남시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성남시 쪽에서는 제2사옥에 대해서 허락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왜? 뭐 특혜 준 게 있어요? 의혹이죠, 의혹. 특혜 준 게 있어요? 아니 그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네. 아, 그건 우연이겠죠, 그거는. 왜 우연이죠? 네이버가 이렇게 성남시에 분당 정야동인가 어디에 의원님, 그건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이거는- 최순실하고 정치시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과하신 거예요. 이건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저희가 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일단 내용을 의원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요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시장님 연결해가지고 사정을 확인해 보겠고 어쨌든 지금 문제 삼으신 것은 성남시하고 네이버 사이에 물밑에서 나는 딴 거래가 거는 있는 게 맞아요. 아니냐 이거죠. 아니 성남시가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한 것은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좋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씀하시 그만하시고 진도 나갑시다. 이제. 아니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답을 해요. 저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의혹도요. 제가 저런 건 좀 과거에 최순실 추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발로 뛰면서 최소한 저런 말씀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김아무개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거 정도는 이야기하셔야지 어디서 프린트해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별 신뢰성이 없어요. 조선비즈에 실린 거예요. 보세요. 조선비즈. 예. 이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에서 그 위원장이 김성태 의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터트린 게 이재명 때리기 저겁니까? 이 이전에 훨씬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도 우리 국민들이나 경기도 성남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일로 이런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만들었으면 그게 걸맞는 한마디로 단체로 운영이 되게 해야지 왜 이름은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의원님. 실질적으로 사용처는 의원님 10분 동안 그 얘기만 하셨는데 알아들었습니다. 성남 구단의 FC에 사용하면 이건 편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꾸 이러시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일각에서 지금 떠도는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설 관련해가지고 저를 좀 키워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이제 그만하셔요. 내가 안민석이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내가 왜 도와줘요? 네? 아니 우리 당과 우리 정권을 그렇게 망친 당신에게 내가 왜 도와줍니까? 저는 최순실 재산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당직도 안 맡을 거고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거 다 끝나도 당직 맡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왜 김호중 공장장이 이 문제가 이번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할 겁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김성태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장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국민의당에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을 국민의당 괴롭힌다고. 세 번째 고발당했는데요. 저는 이번엔 제가 왜 고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저를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제일 만만하니까 막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와 이런 거 하시기 어려운 거죠. 김성태 의원님이 안민석 때문에 정치 인생 망쳤다고 말씀 지난번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뉴스공장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굉장히 많이 꼬였어요. 꼭 피웠죠. 고발도 많이 당하고 이번에 국민당이 고발한 이유는 네. 전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복수라고 봅니다. 본인은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안민석에 대한 복수를 좀 중단하면 왜 좋겠어요. 의원님한테 복수를 합니까? 이것도 뉴스공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같은 혼밥족일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했더니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당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화날 수 있죠. 당연히. 뉴스공장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도 예. 웬만한 정치적 그 공격이나 예. 이런 거면은 조금 지나면 잊혀지는데 예. 이런 사람 자신의 이미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안철수 그러면 혼밥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네?
그 혼밥의 문제 제기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혼밥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인식한 사람으로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밥도 한 그릇 안 사는 사람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밥을 안 샀다기보다는 안민석한테 안 샀다고 그렇게 소통을 잘 안 했다 이런 의미죠.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렇게 모른 밥 한 끼 사람이 같이 안 먹었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 그래서 안민석이한테 박근혜와 같은 혼밥족일 가능성을 대선 후보로 나온 안철수에 대한 그런 실체를 제가 제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 안철수 그 고발 대표가 당하실 그 만하고요, 제가 당시에 보기엔. 예. 이래야 되는 거죠. 야 아니요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아유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갖다가 방심위에 제소를 했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고발 당하시겠네요. 뉴스공장이 김호준 공장장이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안철수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는 뉴스공장이 지난 징계를 2월 달에 먹었잖아요. 혼밥 문제를 갖다 안민석 의원이 제기하고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최순실 사태에 또 침묵했다는까지 그것도 이제 고발당했죠. 공개를 고소당해서 했어요. 그게 이제 그건 무혐의 나오지 않았어요. 무혐의 났잖아요. 예. 수원지검의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냐면은 예.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이란 말까지는 안 했죠. 과학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사이언티픽. 그래서 그게 아니,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는 속기록을 검색해보고 한 말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저한테 의원은 화는 날 만하죠. 예. 무차별 정치 복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떤 힘들어 죽겠어요. 상황이면요. 그 당시에 혼밥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던져놓은 돌 하나가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대선 플랜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랬습니까? 결과는 또 지금 당내 분란에 항상 여기에 소재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 큰 파장을 만드는 게 옛날 얘기 아닌지. 그만하시고 이제 최순실도 그렇고 김관진, 남재준 안철수도 그렇고 제가 저는 내가 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 말에 휘둘리면은 정치 인생이 꼬이고 안민석 의원한테 놀아나면 패가 망친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 초병으로서 편한 얘기 좀 국민들에게 하세요, 국민 두 분 여러분 다. 이러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관진 이번에도 공개한 요 이야기 왜 내가 고발당한지 국민들한테 알지 되는 고발도 안 했어. 그래도 왜 본인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유성혁과 안철수가 고발당한 저렇게 거지. 싸우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제가 제출한 최순실 재산 몰수법 여기에 이게 최순실의 저주입니다. 이 몰수법에 국민당 의원들이 반 뺏겨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연말에 국민당은 당론 발의했는데 안민석 의원이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 알겠고요. 사과를 예. 했어요. 그럼 아, 법정에서 해결하시고요. 국민당이 발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난 몰랐다. 아마 안민석 의원이- 공장장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페북에.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검찰에 예. 고발을 하더라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안민석 자, 예? 네이버가 그러니까 우성희 의원이 야 이거 너무 옹졸하고 치사한 거 아니냐. 초딩같이 왜 이러냐.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윤석열 안철수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안민석 의원님. 고발 당해보세요. 왜? 심정이 어떤지. 네이버 왜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이 처음부터 사실 읽으시면 제2 어떡합니까? 그거? 사업을 이렇게 짓고자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왜 희망살림이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40억을 쏘아줄까? 똑같은 걸 또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 그런 진실도 좀 밝혀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재명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아니 안철수 대표님 아니, 얘기도 이재명 그만하시고요. 시장하고 동업자입니까? 좋아하죠. 이제 그만들 훌륭하죠 하시고요. 이재명 시장. 그럼 자신들이 이런 문제 있는 거는 말 안 하고.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진도를 좀 나가주면 예. 두 분이 충분히 하셨어요. 자, 안철수 복수 인정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예. 일단 그부터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씩 총평 좀 해주시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따라 가지고 특히 어제는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 연설을 앞두고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 지금 현재
자기네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최고의 연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 메시지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제되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전혀 여기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발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여성 프로 골퍼들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또 한국 작가들이 연간 4만 권에 이르는 책을 저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곁들이면서 하는 걸 보고 많이 준비했구나. 반면에 북한에게는 한국이 이렇게 이룩한 기적에 빗대서 강력한 경고를 한 방 날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특별 수행원으로 미국 갔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는 묘한 의구심과 불신이 흘렀어요. 트럼프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혹시 공산주의자 아닌가, 커뮤니스트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설마 있었고, 공산주의까지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뢰가 없었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몇 달 사이에 이번 특히 방미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두 정상의 이 신뢰가 굉장히 많이 돈독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만찬에는 초대 못 받으셨죠? 자, 두 번째요. 이번 만찬은 이번 이 방문은 한미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제 정쟁 그만하고 초당적으로 이런 안보 문제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비굴하게 그런 사정하면 안 되죠. 안보 문제만큼은 한 목소리가 여야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왜 야당이 하면서 좀 분발하시고 좀 잘 하셔요. 안민석 의원님. 네. 참 여기서는 말이야 안보 말씀은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요. 제1당의 당대표의 방미 활동에 대해서 비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이 맨날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제소가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민석 의원은 맨날 고발이나 당하고 본인만 고발 당하면 되는데 이 방송까지도 고발이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도드라진 아주 단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고쳐야 됩니다. 저만 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집니까? 아니 나는 목소리도 높아질 일도 없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민주당이 목소리 높였어요. 저희들은 목소리 죽일게요. 미국에 갈 일도 없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초당적으로 협력하죠. 예. 김성태 안민서부터 안보 문제만큼은 그렇죠. 서로 협력하죠. 사드 유지하고. 지금 두 분이 당을 사드하고는 전혀 또 별개 말씀인데 왜 또 사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제거하기까지는 사드가 필요 북한 없는 제재 대한민국을 압박해야죠. 사드가 필요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고 그분이 초당적 협력을 거론할 만큼 한반도의 긴장을 당을 대표하지는 않는데요.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왕래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를 서로 갑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당장 위협이 되니까 그냥 평화라는 그 단어 앞에 핵과 미사일을 덮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평화고 안보입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 하고 미국 가가지고 엉뚱하게 사고 치고 돌아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의견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좋은 의견 도출해가지고 안보 외교만큼은 우리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반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않잖아요. 지금도 안민석 의원님 북한의 핵 잠수함이 그리고 핵 항공모함이 세 척이 나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제재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특히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리고 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을 그 이전에 가동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또 미리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자한당은 무조건 이런 일은 북한을 없도록 하세요. 비틀고 조르고 압박하자고 뭐 하는데 물론 그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죠. 투체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북한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 증원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명박 MB가 무상급식 먹을 날이 머지 않았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추측에 정윤회가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김관진 국정농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끊임없이 제기되는 MBC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순실이가 어떤 무기와의 무기 거래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김관진의 커넥션 이 부분을 검찰이 이 부분을 최순실 김관진 무기 거래 이 부분을 검찰이 저는 김관진을 구속시켜야 된다 봅니다. 그 안민석 의원님, 구속시켜서 이 영장은 부분에 대한 청구됐습니다, 이미. 예. 제가 이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예?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기는 좀 그렇지만요. 고발당하신 입장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법정에 쓰실 텐데. 지난번에 이영훈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그 주심판사를 맡아서 그것도 역시 제가 뉴스공장에서 그 사실을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다. 그래서 하루 만에 판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지금 누구를 지금 안민석 의원님. 주심 판사입니까? 예, 누구의 주심 판사냐면요. 예.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예.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제가 없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국가가 주는 밥을 드실 때 다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정권이 당신을 갖다 구속시키겠다. 많잖아요. 선언하세요. 수사를 제가 해봐야죠, 왜 모르는데. 그런가 하면은 예. 어제도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 죽음이 어제 발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입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정모 변호사로만 알려진 국정원의 변호사. 오직하면 우리 사회가 그분의 조남자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모 변호사의 그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분의 성함이 망인의 성함이 정치호입니다. 정치호 변호사의 그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 고인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요.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서 국정원 원장을 구속시켰으면은 국정원 원장이 그걸 책임지는 것이지 또 더 나아가서 MB에 대해서 그 최종 종착역이 목적은 무상급식을 무료로 드리는 그 이유라면은 그렇게 바로 가서 왜 주변에 이 참 힘없고 이 정말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국정농단에 한마디로 부역했던 살인 정치, 보복 정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검사나 변호사 관련자들은 자살할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 변창훈 앞에. 검사 사망 사건은 문재인 독재가 홍위병을 앞세운 대통령 정치와 친문 독재를 넘어서 살인 독재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이 정치 보복, 예? 오로지 보복을 위한 정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각인할 정도의 아니 국민들이 국정운영 국민들의 70-80%라고 원하는 적폐청산 했다고 해서 독재라고 이게 독재입니까? 아니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독재예요. 아 좋아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그렇게 내걸고 그 내용은 사실상 보복이고 또 정치 사찰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MB의 구속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성태, 안민석을 구속을 원하면 차라리 MB로 가라 이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너. 네.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코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산 비행장이 오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주신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에게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네이버를 또. 제가 이 이야기는 네.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뭐 엄청난 이슈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그렇게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에는 프로축구단 성남 FC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제는 이 성남 FC에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 단체를 거쳐서 39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는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애초에 본연의 네이버가 예. 여권의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 관련이 있는 희망살림이라는 곳에 이 단체는 잘했네요. 저소득에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 있어요. 일단 내용을 의원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요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시장님 연결해가지고 사정을 확인해 보겠고 어쨌든 지금 문제 삼으신 것은 성남시하고 네이버 사이에 물밑에서 무슨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성남시가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한 것은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좋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씀하시 그만하시고 진도 나갑시다. 이제. 아니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답을 해요. 저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의혹도요. 제가 저런 건 좀 뭐 과거에 최순실 추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발로 뛰면서 최소한 저런 말씀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뭐 김아무개의 정언에 의하면 그런 거 정도는 이야기 하셔야죠. 어디서 뭐 프린트해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별 신뢰성이 없어요. 조선비즈에 실린 거예요. 보세요. 조선비즈. 예. 이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에서 그 위원장이 김성태 의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터트린 게 저 이재명 때리기 저겁니까? 이 이전에 훨씬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도 우리 국민들이나 경기도 성남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일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체 내부도 좀 뒤다보세요 좀.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정점으로 정치인의 사명과 임무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 위주의 의정 활동으로 확 180도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이야기에 별 관심도 없어요. 더 이상. 네. 예. 이제는 뭐 최순실 자금 찾는 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좀 그것만 마무리. 빼고. 예, 그것만 빼고. 그거는 예, 그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네이버가 이 40억을 성남시에 그러니까 희망살림에 기부한 그 달에 네이버가 제2 사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제2 사옥의 허가가 공교롭게 그달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태 의원님이 뭐 문제 삼고 싶으신 부분은 네이버에서 성남시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성남시 쪽에서는 제2사옥에 대해서 허락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왜? 뭐 특혜 준 게 있어요? 의혹이죠. 의혹. 특혜 준 게 있어요? 아니 그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네. 그건 우연이겠죠. 그거는. 왜 우연이죠? 네이버가 이렇게 성남시에 분당 정자동인가 어디에 의원님, 그건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최순실하고 정치시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과하신 거예요. 이건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저희가 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해외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용도가 쓰여져야 되는데 네이버로부터 이게 돈을 39억을 받아가지고 40억을 받아가지고 이 본업보다는 이 성남 FC 그러니까 스포츠단 광고비의 대부분 이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 성남 FC는 지난 3년간에도 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두산이라든지 농협, 차병은 이런 기업에서도 총 166억을 후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가성 논란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꺼냈는가 하면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중심이 미르 K재단이라는 안민석 의원님 잘 아시죠? 그건 좀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이야기를. 이거는 성남판 미르 K 스포츠 대단입니다.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아니, 여기서 최순실은 누굽니까? 이 사건에서. 그거야,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호준. 제가 이러면은, 성남 FC의 구단주가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최순실이에요? 이재명 때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때린다기보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2015년, 2016년에 시민사회단체 그런 시민사회단체인 희망살림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 중에 이거 진짜 서민들 영시한 그 사람들의 빚 탕감 운동을 하는 사업비를 이 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중에서 네이버가 40억을 줬는데 그 중에서 39억을 이 프로축구 성남 FC 그거는 유니폼 알겠습니다. 로고 근데 왜 난데없이 저 말씀을 하시죠? 이런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러니까 여기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최순실이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럼 이재명 시장을 저희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예. 성남시장이면은 이렇게 성남시에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이렇게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 지원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왜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돈은 일로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예. 불러주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이런 한마디로 지적은 일이 있는 것도 안민석 의원께서도 맨날 뭐 자유한국당 뭐 그리고 이명박 다스 뭐 이렇게 하고